중요한 건 첫 단락을 읽는 게 중요해. 이런 지금 문제집에서는 제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본다고 하면 이런 제목 같은 거 없잖아. 그렇지? 첫 단락에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설명하는 글이지. 그게 이제 첫 단락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지 봅시다.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이자라고 하고, 또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금리 혹은 이자율이라고 한다. 금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저축, 소비,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지? 금리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화두를 제시했어. 금리라는 건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인데 이걸 알면 우리는 저축, 소비, 투자를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첫 단락의 내용이지. 금리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 자, 금리. 자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금리는 어떻게 돼? 그럼 금리는 올라가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에는 금리는 내려가지. 또 하나,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자, 그런데 물가가 변하면 같은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달라지고 라고 했지. 지금 이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 만약에 내가 내 수중에 지금 나한테 돈이 있어. 근데 얘가 5,000원이야. 나는 똑같이 5,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가 변했어. 그래서 빵이 있어. 이 빵이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랐어. 그래서 1,200원 됐어. 그럼 난 똑같이 5,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이전에는 빵을 5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1,200원 된 상황에서는 몇 개 먹을 수 있어? 4개밖에 못 먹지.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이 빵을 살 수 있는 나의 구매력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실질적인 금리가 달라진다. 이로 인해서 명목적인 금리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어빙 피셔가 이러한 방정식을 수립했다는 거지. 근데 이거 기호 뭔지 설명도 안 돼 있잖아. 이 파이 이거 뭐야? 모르겠지? 일단 넘어가. 명목 금리는 뭐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면상의 금리이다. 그리고 또 각종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예금과 대출의 금리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 다양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명목금리에 대해서 얘기했지. 얘는 표면상의 금리. 그래서 실제 예금 그리고 대출의 금리를 바로 명목금리라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실질금리는 뭐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을 한 거야. 명목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 그렇다면 명목금리는 반대로 이 물가 상승률과 실질금리를 합한 것이겠지. 그렇다면 두 지표의 이 변동을 알 수 있다면 명목금리의 흐름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일단 명목금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물가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겠지. 왜?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실질금리의 합이니까. 지금 뒤에 또 나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명목금리도 오른다. 또 인과관계 나왔지. 물가가 비싸져. 그럼 따라서 이 명목금리, 예금과 대출의 금리라고 했어. 얘가 따라서 올라. 왜? 이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리를 올려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누가 보상을 받는 거야?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받는 거겠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또 뭐야?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나는 똑같이 이 5,000원을 들고 있는데 전에는 빵을 5개나 살 수 있었는데 4개를 살 수밖에 없지. 지금은. 그치? 그럼 지금의 시점에서 내 화폐 가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경우지.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이 소비자는 뭘 원하겠어? 예금 혹은 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것을 원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사전에 관측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간접적으로 알려줄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지금 문단 바뀌었지. 그 이전에는 명목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실질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자, 화폐가 없던 시절을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씨앗이나 농기구와 같은 실물을 빌리고 나중에 생산물의 일부를 이자로 지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좋겠는가? 자, 아마도 실물을 투자해서 얻게 될 추가적인 생산물의 양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한다. 이건 지금 무슨 뜻이야? 아까 내가 농사를 지을 거야. 농사에 필요한 씨앗이나 농기구를 빌려. 그럼 빌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럼 그 대가, 이자는 얼마를 치는 게 좋겠느냐? 그건 바로 실물을 투자해서 얻게 될 추가적인 생산물의 그 양 이내에서 내가 농기구를 빌려서 그걸로 농사를 지었어. 거기서 뭐 열매, 뭐 방울토마토를 키워가지고 걔를 땄어. 그럼 그 방울토마토의 총 생산물의 그 양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을 하겠지. 그래서 즉 지금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 항상 예를 드는 거는 어떤 이 독자한테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정리하는 내용이 항상 나와. 이게 중요하지. 실질 금리는 실물 투자에서 따라 늘어나는 추가적인 생산물이 결정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가서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그러면 따라서 기업의 투자 성과도 높아지겠지. 결국 실질 금리는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오르고 떨어지면은 똑같이 떨어져. 그래서 결국 금리의 흐름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 1번. 실질금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긴 했지만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치? 또 실질금리를 분류하는 내용도 없었고, 다음 상황을 가정해서 실질금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내용 어디 나왔었지? 아까 예를 들어서 씨앗과 농기구를 빌렸다고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지. 다음 명목금리의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이 금리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었지. 다음 금리를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와 우리가 읽은 부분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일 거야. 이 경제학적인 관계식, 어빙피셔의 식을 설명을 했었지. 그 다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몇 번? 1번. 아까 경제 성장률 오르면 똑같이 실질금리 오르고 낮아지면 또 낮아진다 했어. 2번은 어디가 틀렸어?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금리는 낮아진다고 했었지. 다음 대출금리는 각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아니지. 이건 상식적인 거지. 그치?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달라지잖아. 다음 4번. 이것도 뒷문단 읽으면 나오겠지만